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용한 정보와 아이템을 소개하는 P입니다. 오늘은 브롬톤 G라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라인은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브롬톤으로 오랜 준비 끝에 2024년 9월 17일 추석 당일에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G라인에 대한 소문은 몇 년 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오프로드용 브롬톤을 개조해서 타는 분들도 계셨죠. 물론 수요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런 마니아층을 위한 제품이 드디어 등장한 셈입니다. 오늘 영상은 G라인의 다양한 정보를 모두 다룰 예정이라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구간별로 따로 정리해둔 타임라인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클릭해서 보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G라인의 특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라인은 가장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브롬톤처럼 내장 8단 모델이 나왔고 다른 하나는 전기자전거 일렉트릭 모델입니다. 현재 사전 예약은 총 3가지 버전으로 진행됩니다. 머드가드와 리어렉이 없는 버전, 머드가드와 리어렉이 있는 버전, 머드가드와 리어렉 모두 있고 전기 모터까지 장착한 버전,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브롬톤 8단, 리어렉과 머드가드가 없는 버전은 2399파운드로 하나로 약 427만원입니다. 리어렉과 머드가드가 있는 버전은 2499파운드로 하나로 약 4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 모델 일렉트릭은 3499파운드로 하나로 약 620만원입니다. 색상은 총 3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어드벤처 오렌지, 포레스트 그린, 트레일 더스트 화이트입니다. 독특하게도 브롬톤 G라인은 총 3가지 사이즈로 출시됩니다.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사이즈가 다르지만 프레임 사이즈는 3개 다 모두 동일하고 차이점은 핸들 포스트와 시포스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키에 권장되는지 표시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먼저 스몰 사이즈는 키 152cm부터 168cm까지, 미디움 사이즈는 168부터 183cm까지, 라지 사이즈는 183부터 198cm까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차이점 아까 핸들 포스트와 시포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시포스트가 들어갑니다. 지금 브롬톤 C라인, A라인, P라인 이런 기본 모델을 구입하시면 들어있는 순정 길이가 스탠다드입니다. 미디움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익스텐디드 시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시포스트보다 조금 더 긴 형태의 시포스트고, 라지 사이즈는 키가 크신 분들에게 맞춰진 것처럼 시포스트 자체가 텔레스코픽 시포스트가 들어갑니다. 시포스트가 다양하게 출시되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브롬톤을 무엇을 사든 스탠다드 시포스트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포스트가 짧은 사람은 추가금을 들여서 익스텐드 시포스트로 넘어갔어야 됐고, H바 모델을 선택할 만큼 키가 매우 크신 분들은 이렇게 텔레스코픽 시포스트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에 따라서 시포스트가 나오니까 오히려 키가 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타났던 금액 추가, 부품 교체가 없어서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같이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시포스트는 인심 84cm까지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인심 84cm면 한국 사람은 다리가 좀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키가 한 180 정도 돼야 인심이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 말은 미디움 사이즈에 장착되어 있는 익스텐드 시포스트 제품이 어떤 사람에겐 너무 길고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다리가 짧긴 하지만 그것보다 다리가 진짜 더 짧은 비율을 가지신 분들은 시포스트가 여기 끝부분 아래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뒷바퀴를 스윙할 때 걸려서 다치지 않습니다. 폴딩하기 위해서 시포스트를 또 풀어서 올린 다음에 폴딩하고 시포스트를 풀고 또 내려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죠. 지금은 중고 시장에 스탠다드 시포스트가 굉장히 차고 넘치지만 G라인이 한국에 출시되고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라면 분명히 시포스트가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스탠다드 시포로 바꾸기 위해서 중고 장터에 구매글이 올라오고 반대로 익스텐드 시포스트는 판매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스탠다드 시포스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과연 브롬톤 G라인이 그만큼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브롬톤 G라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휠 사이즈가 20인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순정 타이어는 슈발베 G1 올라운드 타이어가 장착되었고, 호환되는 타이어로는 컨티넨탈 커틀트 어반이 있습니다. 기본 튜브는 슈레더 타입이 아니라 프레스타 밸브 타입으로 변경되었고, 별도로 튜닝을 한다면 튜블리스 타이어도 장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사이즈의 튜블리스가 나오는 모델이 딱 하나, G1 올라운드 튜블리스만 있습니다. 이 모델만 장착이 가능해서 아직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튜블리스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밸브 코어를 바꿔야 되고 휠 안쪽에 림 테임 역시 변경해야 됩니다. 이게 순정 박스 안에 포함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휠은 일반적인 디스크 브레이크 로드 자전거, MTB 자전거처럼 12mm 엑셀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앞바퀴 뺄 때 육각 렌치만 있으면 쑥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D는 아직도 기존 방식과 동일한 15mm 렌치가 필요합니다. 렌치 이제 집에 놓고 다닐 수 있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들고 다녀야 되네요. 이거는 내장 기어 모델과 전기 자전거 모델의 허브 모터 때문에 이렇게 15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기계식 케이블 아니면 기계식 케이블이긴 한데 캘리퍼 여기 끝쪽에만 유압이 들어가 있는 복동식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브룸톤은 다행히도 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버전은 앞뒤 모두 140mm 로터 센터락으로 장착되어 있고 일렉트릭 모델은 앞 140, 뒤 160mm 로터가 센터락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렉 모델이 일반적인 자전거 모델보다 무게가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뒤에 로터를 160mm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로드 자전거 로터 크기 보시면 아직도 140mm를 쓰거나 160mm, 브롬톤 일렉처럼 혼용해서 사용하는 로드 자전거들이 많듯이 이 정도만 해도 브레이크 성능은 충분히 괜찮기는 하겠지만 160mm 로터가 장착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160mm로 업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G라인을 여행을 가거나 이런 장거리 투어를 가거나 이런 쪽으로 내 몸무게 플러스 짐의 무게가 더해지시는 분들은 앞뒤 모두 160mm 로터를 바꾸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바뀐 건 G라인 전용 프론트 후크입니다. 전용 프론트 후크는 여기 부분의 아이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브롬톤 일반적으로 접을 때 앞바퀴를 뒷바퀴 쪽에다가 걸어주는 걸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프론트 후크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후크 디자인을 보면 철사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G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 플라스틱 소재이며 탈거를 육각 렌치 2개만 풀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블이라는 자전거 특성상 어디 돌뿌리 같은데 후크가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 파손이 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바뀐 것 같고 혹시라도 파손이 되더라도 교체가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변경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프론트 포크 역시 드디어 알루미늄이 들어갔습니다. 브롬톤 지금까지 티타늄 소재를 제외하고 C라인, A라인 보시면 철 소재를 굉장히 꿋꿋하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철덩이로 무겁다, 이 돈 주고 이 브롬톤을 왜 사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포크가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렉 마운트가 생겼습니다. 프론트 렉 마운트는 지금 여기 포크 쪽 보시면 볼트가 2개 있죠. 물통 케이지 볼트처럼 생겼는데 맞습니다. 물통 케이지도 장착이 가능한 홀입니다. 제가 해외 리뷰 사진을 보니까 여기다가 물통 케이지 그리고 물통을 장착한 상태로 완전 폴딩이 가능하더라고요. 핸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아마 핸들의 디자인이 무언가를 장착했을 때 간섭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자전거 프론트 렉 보면 이렇게 생긴 모델이 있어요. 이게 이쪽에 장착이 가능할 거예요. 장착을 하게 된다면 매번 폴딩할 때 나사를 풀었다가 탈거하고 폴딩하고 사용할 때 장착하고 이러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이 얇기 때문에 브롬톤 G라인에는 혹시 장착을 한 상태로 완전 폴딩이 되도록 설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품이 출시하고 한국에 도착한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G라인 전용 탈착식 페달이 들어갑니다. 방식은 기존의 T라인, P라인과 동일합니다. 논드라이브 사이드만 탈부착이 가능하고 제품의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페달의 엑슬은 크롬올리가 가장 튼튼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크롬올리 엑슬로 예상이 됩니다. 플라스틱 페달에 보면 여기에 트랙션 핀이 있고 작게 브롬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랙션 핀은 페달 위에 발을 올렸을 때 어떤 충격 그리고 진동에 의해서 신발이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MTB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트랙션 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브롬톤도 어느 정도 빗보장길을 달리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랙션 핀의 디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P라인, T라인보다 페달이 훨씬 커졌습니다. 전체적인 그립력이 상승하고 페달을 밟을 때 아마 더 편안함이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정 페달이 사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탈거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중고장터에 올라오면 한번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까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달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MTB 자전거에 많이 사용하는 시마노 세인트 페달, 알루미늄 페달처럼 그렇게 강력한 트랙션 핀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라이딩에서는 발이 조금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달의 설계 목적을 보자면 아주 강한 오프로드, 그러니까 샥이 필요한 그런 오프로드를 고려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 비포장길, 자갈이 있어서 기존 브롬톤 가지고 갈 수는 있었지만 조금 불안했던 그 길을 안정적으로 가는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말로는 싱글길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싱글길에서 테크닉이 있다면 브롬톤 가지고 어느 정도 라이딩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어샥 달린 MTB 하드테일 가지고도 싱글길 내려가기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라이딩까지 브롬톤으로 과연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V 핸들바 체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T라인에서 먼저 시작했죠. 이 방식으로 바뀌고 로우라이저바가 장착되었습니다. 넓이는 아마 600m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핸들바가 브롬톤은 뭐 예를 들어 S바 그리고 M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G라인 같은 경우에 딱 로우라이저바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핸들바 규격이 31.8 오버사이즈 핸들바가 장착이 됩니다. 31.8은 여기 물리는 장착 부위의 두께가 31.8이라는 건데 이게 핸들바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존의 브롬톤 탈 때는 이 규격이 안 맞아서 굉장히 성능적으로 부족하지만 높은 금액을 주고라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꾸면 순정보다 좋았으니까. 근데 31.8 오버사이즈로 바뀐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비싼 제품들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같은 금액이면 훨씬 더 내구성도 좋고 가볍고 튼튼하고 성능 좋은 핸들바가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TB 자전거로 유명한 스캇,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캐논데일 등 여러가지 카본 핸들바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G라인을 구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타다가 핸들바는 카본 제품으로 바꿀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브롬톤 카본 제품들 사용해보시면 댄싱 치거나 할 때 핸들바가 낭창거린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31.8 오버사이즈의 브랜드 제품들을 선택하면 낭창거린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성과 내구성이 너무 좋고 31.8 오버사이즈 자체가 MTB 하드테일보다는 XC 풀샥, 트레일, 풀샥 이 정도에 꼽히는 규격이기 때문에 레드불 영상 보면 절벽 위에서 막 점프해서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거기서도 카본 MTB 핸들바를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요즘엔 성능이 너무 좋은 핸들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호환성 증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핸들 포스트조차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면 이미지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뒤쪽 면에 물통 케이지를 장착할 수 있는 물통 케이지 마운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을 보시면 거기다가 피드랑 물통을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성형하기에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죠.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을 만큼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알루미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핸들바의 디자인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형이 유리한 알루미늄으로 변경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롬톤에서 또 새롭게 나오는 게 있죠. 브롬톤 에르고믹 그립입니다. 이거 브룩스 그립이랑 에르곤 그립 아닙니다. 브롬톤에서 순정으로 나오는 그립으로 이제 이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측면에 바인드 마감 캡을 보면 깨알 같은 브롬톤 로고가 있어요. 이거는 공홈 유튜브를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벨이 하나 달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벨이 아니라 고무 스텝으로 묶는 흔한 방식의 벨인데 맨 처음 디자인 보고 저는 슈퍼사이클 벨?
이런 거 달아줬으려나? 이런 기대를 살짝 했거든요. 근데 해외 유튜버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슈퍼사이클 벨소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브롬톤 순정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런 벨이면 우리 알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몇천 원짜리 벨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브롬톤 G라인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슈퍼사이클 벨하고 약간 협업을 해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유압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는데 텍트로 유압 디스크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원핑거 제품이 아니라 두 손가락으로 잡는 투핑거 제품인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변속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토끼뿔 같은 그런 모양의 변속기가 아니라 전형적인 MTB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에 들어가 있는 레버 변속기로 변했습니다. 일렉 모델은 기존 브롬톤 외장 4단과 동일한 기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 디자인만 바뀌었고 내장 8단 모델 일반 모델은 시마노 알파인 그룹셋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1에서 4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일렉트릭 모델인 것 같아요. 시마노 알파인 모델을 사시면 여기 1과 8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렉 모델하고 내장 모델하고 동일한 부분을 소개를 해봤어요. 내장 8단 모델의 이제 스펙을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빨간 테두리를 쳐놨는데 이거는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무게 보시면 머드가드와 리어렉이 장착된 모델이 14.8이고 머드가드가 리어렉이 없는 모델이 13.9k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유튜버를 보니까 이건 아마 스몰 사이즈 기준의 스펙인 것 같아요. 무게 재셨던 해외 유튜버 중에 시승차를 받은 게 미디움 사이즈였더라고요. 미디움 사이즈 리어렉과 머드가드가 장착되어 있는 버전을 무게를 실제로 재보니까 15kg가 넘었습니다. 아마 13.9kg, 이것도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미디움 사이즈를 타시는 분들은 14kg라고 예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홀딩했을 때 사이즈는 당연히 커졌습니다. 가로 72cm, 높이 67cm, 넓이는 41cm로 굉장히 커졌어요. 각각 면에서 거의 10cm 이상씩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장 같은 경우 일반 모델은 슈퍼라이트 안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의 P라인 안장이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장은 기호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안장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C클램프가 G라인 알루미늄이라고 명칭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모델 봤을 때 C클램프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 분명히 P라인, T라인하고 동일한데 조금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디자인적으로 바뀌거나 기능적으로 변경된 게 있는 건가, 한번 G라인이 출시돼서 볼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놀라운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체인링이 54T가 들어가요. 우리 브롬톤 P라인 12단 모델도 제가 처음 구입했을 때 50T인데 생각보다 기어비가 너무 높아서 조금 페달링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HNH 40T로도 바꿔봤고 순정 44T로도 교환을 해서 라이딩을 해봤단 말이에요. 알파인 내장 기어가 과연 얼마만큼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길래 이 체이닝은 54T를 넣어줬을까? 너무 의문점이라 제가 알파인 8단 내장 구동기 기어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알파인 8단이 한국에서는 진짜 사용되지 않는데 해외에서는 센터 드라이브가 장착된 도시명 전기 자전거에 엄청 많이 사용돼요. 유럽 자전거 살펴보시면 이 알파인 8단 11단 구동계가 진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이 알파인 8단의 전체 기어비는 307%입니다. 기어비 보시면 1단에서 0.5, 2단에서 6.4, 3단에서는 0.7 이런 식으로 기어비가 쭉 이어져 있고 2점대가 오는 기어비는 없어요. 이렇게 기어비가 1점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브롬톤이 체이닝을 54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시마노에서 나타나는 표를 보니까 싱글 체인의 경우 권장하는 체이닝 T수가 48T까지더라고요. 근데 브롬톤은 54T가 들어가잖아요. 역시나 브롬톤이 약간 무겁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산악지형이 많이 없는 곳에서 타서 그런가 라고 생각은 했지만 G라인 자체가 약간 거친 오프로드의 오르막길도 올라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하나는 얘네 체이닝 팔으려고 그러는 건가? 야, 장사 잘하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8단이 생각보다 내장 기어가 기어비의 간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알파인 11단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파인 8단과 알파인 11단의 기어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기어비에서는 8단은 307%, 11단은 409%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1단에서 기어비는 동일합니다. 근데 2단, 3단, 4단, 5단, 11단에 넘어가면 이제 기어비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죠. 11단에서는 2.2 넘어가는 기어비가 산출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알파인 8단이 이 기어비가 생각보다 간격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 브롬톤 6단 타보시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기아를 여기에 뒀더니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내렸더니 너무 무거운 거야. 또 올리자니 너무 가벼워. 여기 가운데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11단 모델이 이 기아 간격의 수치가 촘촘한 편이에요. 그리고 체력 분배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게 맞고, 순정 상태에서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알파인 11단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를 조금 찾아보니까 중국 내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파인 11단 그룹사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휠을 다시 리빌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 부가세 작업비까지 다 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제가 뒤에서 다른 정보 하나 또 말씀드릴 건데, 그거 보시고 11단으로 가실지 아니면 한번 기다려 보실지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브롬톤 일렉 모델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소개하기 전에 앞서 제가 아까 전에 핸들포스트 뒤쪽에 물통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은색으로 볼트 2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물통 케이지를 장착할 수 있는 포트 홀입니다. 일렉트릭 모델을 보면 무게는 16.1kg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배터리를 제외한 무게가 16.1kg라는 거고, 배터리를 장착하면은 19.1kg라고 해요. 이 배터리 무게가 3kg인데 가방과 프레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게 500g 더 증가해서 총 19.6kg이 됩니다. 이것도 스몰 사이즈 기준일 거라서 미디움 사이즈가 되거나 이제 라지 사이즈 타시는 분들은 진짜 20kg 될 수도 있겠네요. 기아는 일반 모델과 다르게 외장 4단인데 기존 P라인, T라인에 장착되어 있는 외장 4단과 동일합니다.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주행거리는 30에서 4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배터리 성능 단계는 1단에서 3단까지 있습니다. 일렉 모델을 사시면 이 가방을 같이 제공해줘요. 배터리 포함된 가방이고 여유 공간이 1.5L 정도 있습니다. 지갑, 열쇠 이런 거 놓고 다니기에 좋은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짐을 실으실 분들은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의 가방이 영상에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가방으로 추가를 해서 변경을 하시면 조금 더 그래블에 적합하게 여행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여기 리어렉에 장착되는 작은 가방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방과 큰 가방을 하시면 바이크 패킹을 해놓은 캠핑 이런 거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전거 가지고 종주 가면서 숙소 이용해서 충전하고 라이딩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자고 나면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용량이 크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주행거리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용량도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2A 충전기로 4시간이면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1시간에 2A가 충전되는데 4시간 만에 완충이 된다. 그럼 이 배터리는 8A짜리라는 겁니다. 8A면 제가 보통 전기자전거 여러 모델을 타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스 1단 모델로 장착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2단 아니면 3단으로 주행하는데, 보통 3단 주행을 할 때 평지 기준으로 암페어당 5km 정도 간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빠른 속도의 파스 3단 모델로 과연 30에서 40km가 도달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 지형 같은 경우에는 업다운이 좀 있는 편이라서 배터리 소모량이 꽤 커서 전기자전거로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30km 정도? 그 정도 선의 거리에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USB 충전 포트가 배터리에 한 개 제공됩니다. 주행하면서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한 개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존 일렉트릭 모델도 동일한데,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LCD 컨트롤러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모니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그걸 방지하고자 USB 충전 포트를 한 개 제공을 해서 충전하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허브 모터는 기존에는 앞에 있었지만 지금은 뒤로 갔고요.
와트수는 동일하게 250W입니다. 이게 500W가 됐으면 주행 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250W의 허브 모터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30에서 40km 정도 가능한 거지만 이게 좀 부족하다고 스펙적으로는 느낄지 몰라도 제가 막상 타보니까 웬만한 언덕에서는 꽤 잘 나가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미시령 옛길 엄청 고강 높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거 250W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일렉트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장이 브롬톤 A라인, C라인에 장착되어 있는 안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넓은 와이드 버전으로 기본 장착해줬어요. 일렉 모델을 구입하시면 기본 전조등과 후미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조등은 요번에 새롭게 나온 디자인인데 일렉 모델에서 꽤 밝은 9W짜리 전조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라이트보다 훨씬 더 시안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방식은 스트롤 모드가 없는 오로지 파스, 페달 어시스트 모드만 지원을 합니다. 앞에 체인링은 외장 모델이기 때문에 50T로 기어비는 전체 163%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하기는 한데 내가 오르막길을 굉장히 많이 가야 된다, 그런 라이딩을 해야 된다라면 체인링을 44T로 바꾸면 모터인과 더불어서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하실 거예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로터는 앞에 140mm, 뒤에는 160mm 센터랑 로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특성상 모터 무게와 배터리 무게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동력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160mm 로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제동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시면 앞에도 160mm 로터로 업그레이드하고 그것조차도 부족하다 그러면 텍트로 브레이크 디스크가 좋은 편이기는 한데 MTB 자전거 진짜 산 제대로 타시는 분들은 텍트로 브레이크 웬만해서는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데오레급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거 XT급 정도의 브레이크로 대부분 바꾸세요. 왜냐면 브레이크가 밀려요. 같은 유압이라도 진짜 이 등급에 따른 성능 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G라인을 탄다 이러면 나중에 아마 브레이크는 시마노 제품으로 바꾸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랑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육각인지 리벳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육각이겠죠? 이 디자인이 드라이브 사이드인데 반대편이 논 드라이브 사이드도 이렇게 장착돼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탈부착이 가능하다 그 말인 거겠죠.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른쪽 사진이 일렉트릭 외장 4단 모델이고 왼쪽 사진이 내장 8단 알파인 모델입니다. 이거 들어봐 보시면 지금 똑같이 생겼죠.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장착된 면을 보면 좀 달라요. 기존의 나사선 15mm는 완전히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 모터가 원형으로 생기면은 모터 힘 때문에 얘가 조금씩 돌아가다 보면 이 볼트가 풀려요. 바깥에 있는 볼트가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줘서 이 축이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완전 원형이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일렉 모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인 모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여기 디자인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델을 보시면 이 제품은 여기가 평평하게 보이실 거고 여기 제품은 라운드가 져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행어 디자인이 서로 틀린 것 같다. 지금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나중에 서드 파티로 행어가 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알파인 11단 올라가는 거 한 번은 고민해 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행어 디자인이 가능하다면 서드 파티로 외장화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미니벨로가 지금 10단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허브 간격이랑 동일해서 얘도 10단이 가능합니다. 이 드롭아웃 스타일에서는 뭐 QR이라든지 일반적인 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디자인이긴 하지만 서드 파티로 행어가 새로 나온다. 그러면 외장하에 맞춰서 QR 타입이든 12mm 엑셀 타입이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허브 디자인이 달라지겠지만 G라인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수요가 많아졌다고 판단하면 대만에 보면 브롬톤 부품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서드파티 행어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외장하가 쉬워질 겁니다. 또 다른 장점은 휠셋의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카본 휠셋도 나올 수 있고 이제 6V짜리 로터 장착이 있고 센터락 방식의 로터 장착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6V는 많이들 사용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6V 자체가 무게가 가볍거든요. 그래서 경량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센터락이 아니라 6V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까지 늘어나겠죠. 이 행어가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프레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1970년도쯤에는 행어가 프레임에 완전히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낙차를 하거나 어디 돌뿌리 같은데 뒷트레일러가 부딪히면 행어가 같이 휘어버렸습니다. 즉 프레임에 그대로 연결돼 있던 부품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버렸어야 돼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게 되면 행어는 무조건 충격을 먹게 돼 있어요. 이 행어가 잘 휘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행어가 일정 충격 이상 넘어갔을 때 부러져 버려야 프레임이 파손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프레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행어라는 부품이 나온 건데, G라인은 다양한 코스를 재밌게 달리도록 만들어진 게 목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부품이 부딪혀서 파손이 올 수 있고, 그럼 브롬톤은 더더욱이 구동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금 행어가 추가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덕분에 서드파티 액세서리가 활성화만 된다면 외장화가 쉬워질 거고, 불필요하고 무거운 내장 기어를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브롬톤 G라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롬톤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다 인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5만 킬로를 라이딩하면서 몇 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브롬톤이 개량되어서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일반적인 드롭아웃, 뒷트레일러 꼽아서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 테스트를 했다고 본인들이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부품은 새로운 리자인 전조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브롬톤 전조등 하면 정말 캐다이, 성능 진짜 안 좋은데 가격 비싼 그런 캐다이 전조등이 장착돼 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후미등은 기존 브롬톤 후미등입니다. G라인의 전용 라이트 마운트가 새로 생겼어요. 지금 여기 라이트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앞에 포크 위쪽에 좀 독특한 플라스틱이 보이죠. 이렇게 새롭게 장착되어 있어요. 제가 아래 링크를 안 끼워드릴 텐데 그거 라이트 부분 설명 보시면 어떻게 장착하는지, 어떤 마운트가 들어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브롬톤 오픈했던 17일에 이거 세트 가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삭제됐더라고요. 이거 세트 가격이 하나로 약 19만원 정도였습니다. 역시 브롬톤이라는 이름답게 가격이 좀 높지만 리자인이라는 브랜드도 기본적으로 좀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그런 브랜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라이트 일체형이 있고 너무 좋다,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전조등이 USB 다이렉트 충전이에요. 전조등 보시면 USB에 바로 꼽는 형태입니다. 이거 제가 사용했던 골제로 랜턴이나 스페셜라이즈드 후미등도 이 방식이에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진짜 불편해요. 요즘 세상에 C타입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방식으로 했나? 했는데 후미등 장착하는 거 보고 더 경악을 했어요. 아직도 마이크로 5핀입니다. 근데 이걸 세트로 19만원에 팔아요. 그래서 저는 안 살 겁니다. 이 돈이면 분명히 더 좋은 대안의 라이트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리뷰는 안 했는데 리뷰 준비 중엔 30만원짜리 전조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브롬톤 G라인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G라인 내장 8단 모델을 보시면 안장은 P라인 순정 안장이 슈퍼라이트 새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휠은 20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어는 시마노 알파인 내장 8단이 들어가 있고 슈발베 지원 올라운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프레임은 여전히 스틸이고요. 포크와 핸들 포스트는 알루미늄으로 변했고 브롬톤 순정 그립으로 에르고노믹 그립이 추가되었습니다. 물통 케이지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여기 피드랑 물통 케이지가 장착되어 있고요. 브롬톤의 상징처럼 캐리어 블럭이 역시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힐링 모델도 다 동일하고요. 배터리가 장착되는 가방을 함께 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가방인 것 같은데 이게 브롬톤 일렉 모델을 사면 주지는 않겠죠? 리어렉에 장착 가능한 방수 등급의 가방이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리어렉에 그냥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가방인 것 같은데 이게 신규로 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브롬톤 G라인 출시되고 가격이랑 무게 때문에 요즘에 커뮤니티에 말이 엄청 많아요. 브롬톤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디자인 때문에 저도
이런 게 나오면 너무 좋겠다 기대는 했는데 맨 처음에 딱 디자인 보고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자전거도 아니고 브롬톤이 직접 CEO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브롬톤을 만들기 위해서 꽤나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처럼 외장하를 꿈꾸기도 했고 외장하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 부분을 보완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브롬톤이 탄생을 했고, 이 브롬톤이 25만 킬로 이상 타면서 갖가지 필드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고 많이 개선돼서 브롬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브롬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알루미늄 포크, 알루미늄 핸들파가 들어간 것도 되게 놀랍기도 하고, 또 다르게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 20인치 디스크 버전이 진짜 브롬톤이냐? 와, 이거 유사 브롬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브롬톤스럽지도 않고 홀딩했을 때도 브롬톤스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브롬톤으로 20인치 오프로드 튜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리어렉과 프론트 포크를 판매하는 판매처들도 있었습니다. 해외에는 생각보다 이 브롬톤 가지고 그런 어드벤처 성향의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브롬톤도 이런 자전거를 만들게 되었고, 이 부분이 마냥 단점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브롬톤이 또 이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양한 트라이폴드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제품들이 많아진다면 브롬톤뿐만 아니라 유저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롬톤 G라인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브롬톤 G라인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